다음에 두 번째. 표준국어 대사전. 그러니까 참 예전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참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도서관 가고 학원 가고 했을 때 이제 가방에다가 두꺼운 책을 그 사전을 이제 넣고서 이제 다녔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참 그 좀 가방도 가벼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 네, 이것을 반드시 그 스마트폰에다가 깔아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전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이폰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폰들을 쓰시는 분들은요, 표준국어 대사전 앱 자체가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앱이니까 반드시 다운을 받아 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유료입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비싸게 돈 들일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치게 되면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사전 사이트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냥 웹창 하나를 핸드폰에다가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의미가 궁금하다, 그 다음에 표현이 궁금하다 할 경우에는 다른 거 이제부터는 다른 거 네이버나 다음에다 그냥 물어본다 하지 마시고요. 가장 공신력이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또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 뜻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거기에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게 되죠. 예문. 근데 이 맞춤법이라던가 표준어라던가 그런 것들 문제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예문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예문이 선택지로 출제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을 항상 이제 끼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만의 어휘장을 만드셔야 돼요. 결국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쭉 국어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어휘력이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에도 다양한 개념들이 나와요. 이러한 개념들도 결국은 어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어휘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신만의 어휘장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신만의 어휘장은 조건이 있습니다. 휴대가 가능해야 돼요. 휴대가. 그러니까 이 어휘장은 항상 내 몸에 이제 넣고 다녀야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의미가 궁금하다, 표현이 궁금하다 하는 것들, 그리고 문법에서 나왔던 낯선 개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어휘장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십시오. 노트나 교재나 그런 데다 적어 놓지 마시고요. 항상 어휘장에다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어휘장에 적어 놓은 어휘들은요,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에 1회적으로 익히고 넘어가면 자기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법적 그 어문 규정 문제 중에서 맞춤법 문제가 출제되는데, 물론 맞춤법이라는 것은 문법적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요, 그 맞춤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적 기준을 떠올릴 시간이 없어요. 문법적 기준을 떠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결국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확실한 어휘력을 길러 놓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휘장 준비해 주시고요. 그 어휘장에다가 적어 놓은 것들을 언제나 볼 수 있게 휴대하시고 반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수업하는 친구 중에 시험을 5관왕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5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서 그 중에 이제 골라가서 현재는 이제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장을 완전히 내 몸의 일부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부득이하게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서 호프집에 갔어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테이블에 어휘장을 꺼내놓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만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휘장과 한 몸이 됐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 국어의 경우 95점 아니면 만점 받아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출문제 반드시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본다. 그 다음에 표준국어 대사전을 다운받아 놓는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어휘장을 만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이제 지켜줄 수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영역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 제가 이거를 좀 했으면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이제 그 부분들을 약속을 지켜서 해주시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좋은 점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국어 공부를 위해서 이제 반드시 알고서 초반부터 알고 넘어가야 이제 좀 더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개념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문법 용어 중에서 단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단어를 분류할 때 단어를 이야기할 때 품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품사라는 녀석은 단어를 이제 의미에 따라서 이제 나눈 부분인데 이 품사 중에 용언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언이라는 녀석에는 동사와 형용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녀석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로 끝나는 애들을 동사, 형용사라고 말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먹다, 그 다음에 예쁘다, 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동사 또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고 형용사 파트가 공무원 시험에 가장 사랑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 익히고 가야 국어 진도 나가기가 수월한 그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먹다 하고 예쁘다를 예를 들어보면 먹다, 먹고, 먹으니 이런 경우처럼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하게 돼요. 변화를 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먹이라는 녀석은 변화하지가 않고 고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하고 은이처럼 변화하는 녀석을 미라고 하게 됩니다. 어미.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라는 개념이 쉴 새 없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리 익혀둬야만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어간이라는 녀석은 뭐냐?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한다. 의미를 담당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미라는 녀석은 주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들 미리 알고서 넘어가야 이제 진도를 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간, 어미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이제 그러한 개념들 되겠습니다.